여러분, 혹시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먹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지난 10년, 20년간 드신 브로콜리가 거의 효과가 없었다면요.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리한 브로콜리는 생브로콜리 대비 항암 성분이 90% 이상 파괴된다고 합니다. 90%입니다. 마치 100만 원짜리 보약을 사서 10만 원어치만 효과를 본 것과 같죠. 제가 25년간 임상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만난 환자 중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세 박 할머니께서는 대장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5년간 매일 브로콜리 200g을 드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말이죠. 그런데 정기 검진에서 암 수치는 계속 상승했고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하셨죠. 이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왜 소용없을까요? 눈물을 글썽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가 단 하나의 방법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검사 결과를 본 의료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암 표지자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이죠. 6개월 후에는 정상 범위까지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법 같다고 하셨지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깨우는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암은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100세까지 암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비법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브로콜리 설포라판에 숨겨진 비밀.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설포라판의 놀라운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세포자살이라고 하죠. 둘째, 암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해독합니다. 셋째,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는 방어벽을 만듭니다. 넷째,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을 100배 이상 강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가 잠들어 있어요. 마치 잠든 거인처럼 말이죠. 이 잠든 거인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미로시나제라는 효소입니다.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만나야 비로소 설포라판이 탄생하는 거죠. 이건 마치 화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같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폴 탈라레이 박사팀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이 미로시나제 효소의 특성을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이 효소는 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60도에서도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고 100도 이상에서는 단 1분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브로콜리를 먹었나요? 팔팔 끓는 물에 5분, 10분씩 삶아서 먹었죠. 저희는 마치 자물쇠는 그대로 두고 열쇠를 녹여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물쇠가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열 수 없잖아요. 브로콜리 조리 온도와 시간의 중요성.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온도에서 얼마나 조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10년에 걸쳐 수백 가지 조리법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브로콜리를 85, 90도의 스팀으로 정확히 2분 30초 조리했을 때 미로시나제 효소가 30% 정도만 파괴되면서도 글루코라파닌의 활성화는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2분 30초일까요? 2분까지는 열이 브로콜리 내부까지 전달되면서 글루코라파닌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3분을 넘어가면 미로시나제 효소가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분 30초가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온도입니다. 100도가 아닌 85, 90도에서 스팀으로 조리하면 효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브로콜리의 세포벽을 적절히 파괴해서 영양소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근 연구에서는 이렇게 조리한 브로콜리가 생브로콜리보다 오히려 설포라판 생성량이 3.8배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열 처리가 세포벽을 파괴해서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더 잘 만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박 할머니 사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2019년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항암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라고 권하셨고,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알고 매일 200g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할머니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10분간 삶아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받는 정기검진에서 CEA 수치가 계속 상승했어요. 2.5에서 시작해서 4.2, 5.8, 7.3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가을 할머니가 제게 오셨을 때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브로콜리를 먹었는데 왜 소용없을까요? 제가 잘못 살았나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단 3개월만 시도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조리법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다른 재료들도 알려드렸죠.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CEA 수치가 7.3에서 3.6으로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도 의료진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2.1까지 내려갔고 1년 후에는 정상 범위인 1.8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시고 3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의 핵심, 브로콜리 조리법.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정확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1단계. 브로콜리 선택과 준비. 먼저 브로콜리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꽃봉오리가 단단하고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줄기 부분이 너무 두껍지 않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되 너무 잘게 자르지 마세요. 한 입 크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다음 찬물에 10-15분간 담가두세요. 이때 소금을 1티스푼 정도 넣으면 농약 제거와 벌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완벽한 스팀 조리법.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찜기가 없다면 팬을 활용하세요. 팬에 물을 2에서 3cm 정도만 담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브로콜리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타이머를 정확히 2분 30초로 맞춰주세요. 1초도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됩니다. 2분까지는 글루코라파닌이 활성화되고 30초 추가로 세포벽이 적절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3분을 넘으면 미로시나제 효소가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해요. 조리가 끝나면 즉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혀주세요. 이 과정을 블렌칭이라고 하는데 추가 조리를 막아서 효소를 보존하는 거죠. 3단계, 마법의 효소 조합. 이제부터가 진짜 비밀입니다. 브로콜리를 접시에 담고 5에서 10분간 식힙니다. 너무 뜨거우면 다음에 넣을 재료들의 효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와사비나 겨자가 등장합니다. 왜 와사비와 겨자일까요? 이들에는 살아있는 미로시나제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조리 과정에서 손실된 효소를 보충해주는 거죠. 와사비를 브로콜리에 살짝 발라서 드시거나 겨자 소스를 만들어 함께 드세요. 겨자 소스는 겨자 1티스푼에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조금을 섞으면 됩니다. 4단계 시간과 순서의 중요성.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를 먼저 드시고 10에서 15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세요. 설포라판이 위에서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죠.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절대 식사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다른 음식들이 설포라판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브로콜리의 효과 사례. 65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이 200에서 250을 오르내렸습니다. 당화혈색소는 9.2%로 매우 위험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투여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은 음식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를 활용한 혈당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일 아침 공복에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한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180대로 떨어졌고, 2개월 후에는 150대, 3개월 후에는 13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9.2%에서 7.1%로 개선되었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1년 후에는 6.8%까지 내려가서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브로콜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며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82세 최할머니의 사례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할머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가족들 이름도 헷갈려 하셨어요. 할머니 따님이 걱정되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뇌 건강을 위한 브로콜리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 브로콜리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시고 며칠 전 일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인지능력 검사에서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할머니는 머리가 맑아졌다며 매일 일기도 쓰고 계십니다. 토마토와의 완벽한 조합.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설포라판과 라이코펜이 만나면 암 예방 효과가 5에서 7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드세요. 올리브 오일에 2~3분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브로콜리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거나 브로콜리 드신 후 30분 뒤에 토마토를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파워.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설포라판과 환상의 조합을 이룹니다. 마늘을 다진 후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이 다진 마늘을 브로콜리와 함께 볶거나 브로콜리에 마늘 소스를 만들어 뿌려 드세요. 마늘 소스는 다진 마늘,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을 섞으면 됩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설포라판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거나 레몬 조각을 함께 드세요. 비타민C가 설포라판이 위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설포라판 자체는 수용성이지만 다른 지용성 비타민들과 함께 흡수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브로콜리에 살짝 뿌려 드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주의하세요. 브로콜리 새싹의 놀라운 효능. 브로콜리가 비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거든요. 새싹은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인 전구체가 10에서 100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싹은 성장하기 위해 모든 영양소를 최대한 농축해서 저장하기 때문이죠. 특히 발화 후 3~5일차의 새싹이 설포라판 함량이 최고입니다. 이때가 글루코라파닌과 미로시나제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기거든요. 마트에서 브로콜리 새싹을 구매할 때는 뿌리가 하얀색이고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잎이 누렇게 변했거나 물러진 것은 피하시고요. 구매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되 밀폐용기에 넣고 키친타월을 함께 넣어주세요. 습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 새싹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충분히 씹어서 세포벽을 파괴해야 글루코라파닌이 방출되거든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샌드위치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하루 20~30g 정도면 성인 브로콜리 100g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순의 숨겨진 힘. 브로콜리만이 설포라판의 유일한 공급원이 아닙니다. 다른 십자화과 채소들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무순에는 브로콜리와는 다른 형태의 설포라판 전구체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글루코라파사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도 미로시나제와 만나면 강력한 항암 성분으로 변합니다. 무순은 매운맛이 있는데 이 매운맛 자체가 미로시나제가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순을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무순 구매 시에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하얀 것을 고르세요. 뿌리 부분이 까맣게 변한 것은 피하시고요. 양배추의 다양한 활용. 양배추에도 글루코라파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보라색 양배추에는 안토시아닌까지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더욱 뛰어나죠.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즙을 내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김치처럼 발효시켜 드시면 유산균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양배추 쌈으로 브로콜리를 싸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채소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요. 케일의 영양 밀도.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높습니다. 설포라판뿐만 아니라 비타민 K,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케일은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케일칩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케일을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린 후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계절별 활용법과 구매 팁. 계절에 따라 어떤 십자화과 채소를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새싹류가 가장 좋습니다. 기온이 적당해서 새싹 기르기에도 좋고 시장에서 신선한 새싹을 구하기도 쉬워요. 브로콜리 새싹, 무순, 알팔파 새싹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봄나물과 함께 새싹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면 계절감도 느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냉이, 달래 같은 봄나물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름에는 브로콜리가 비싸고 쉽게 상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양배추와 케일을 활용하세요. 시원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더위도 식히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함께 차가운 수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배추를 갈아서 만든 콜드 수프에 토마토, 레몬즙을 넣으면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가을에는 브로콜리 제철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가장 좋아요. 이때 많이 사서 적절히 데쳐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겨울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할 때는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2분 30초만 데친 후 찬물에 식혀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냉동하세요. 미로시나제 효소의 일부가 보존됩니다. 겨울에는 실내에서 새싹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하니 새싹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세요. 겨울 브로콜리는 당도가 높아서 맛있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이때는 냉동해둔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주로 활용하시고 신선한 새싹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주의사항과 올바른 섭취량.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 설포라판 기준으로 하루 30에서 50mg이 적정량입니다. 이는 브로콜리 100에서 150g, 새싹 20에서 40g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십자화과 채소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섭취 시간과 방법.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입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저녁에 드실 때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드세요. 설포라판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항응고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약물 복용 시간과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모니터링하세요. 설포라판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의 주의사항. 임신하신 분들은 적당량만 드세요. 설포라판 자체는 안전하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찰 수 있어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 설포라판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섭취 후 30분 뒤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해요. 격렬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설포라판 섭취 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 마시면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설포라판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설포라판의 항암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설포라판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하시고 술은 적당히 마시세요. 장기적 효과와 지속의 중요성. 단기간의 섭취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꾸준히 3개월 드시면 혈액 검사에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 염증 지표 감소, 항산화 지표 상승 등을 볼 수 있어요. 6개월 정도 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피로감 감소, 피부 개선, 소화 기능 향상 등을 느낄 수 있어요. 1년 이상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상처 치유도 빨라지며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듭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깨우고 암을 예방하며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 여행을 다니는 모습,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그 모든 꿈 같은 미래가 오늘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나누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행복해지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작은 브로콜리 한 송이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모두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들려주세요. 같은 경험을 나누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